안녕하세요. 오고만대 오곰입니다. 저희들 이제 줄을 거의 다 매 가거든요. 줄 매는 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너무 많이 커버렸습니다. 이게 커가지고 순치기를 하는 시기를 좀 놓쳐버려 가지고요. 순치기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 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순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제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요만큼만 컸을 때 그때 순 작업을 해줬어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바람에 순 작업을 이제 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순 작업도 막바지거든요. 요거 줄을 잡는 것도 막바지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을 같이 잘라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순이 이만큼 컸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거의 원대랑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커버려서 빨리 작업을 해줘야 돼서, 근데 이거를 빨리 해줘야 되다 보니까 촬영하는 거를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금 다시 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작업을 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찍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 순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토마토를 키우면서 꼭 해줘야 되는 게 이 겹순 제거, 이런 거 겹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겹도 해줘야 돼요. 불필요하게 양분을 가지고 가는 잎사귀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많이 크지는 않아서 저겹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빨리 여기 순 같은 거는 빨리 좀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카메라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잡아서 촬영을 해야겠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게 겹순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작은 게, 요거를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 집게를 찍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먼저 집게로 여기 상단에 있는 곳을 찍어줘요. 네, 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원대가 올라오잖아요. 이 원대의 중간 사이에 이런 겹순들이 올라옵니다. 요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겹순이 지금 이만큼 커가지고, 네, 이거는 이 정도 크기 전에 여기 보이시나요? 요 정도 컸을 때 겹순을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겹순 작업하는 게 아마 한 주 동안은 계속 겹순 작업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촬영을 하면서 해도 거의 뭐 무한반복이다 보니까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 겹순 작업하는 거, 이거는 물론 나중에 겹순 작업하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줄을 매면서 마지막 줄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카메라가 지금 좀 큰 거라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떠들고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리고 잎사귀는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거는 그냥 제거를 합니다.
이게 저격을 해야 되는 위치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위치가 있는데 이제 잎사귀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초반에 좀 데미지를 입은 것들이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애초에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농업은 사실 이게 무슨 전문직처럼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농업만큼 습득하기가 어려운 직업도 없거든요. 근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특별히 기술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농업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은 농업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 기본기, 그 기초에 충실하시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 기초를 자꾸 요령껏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좀 요령을 부려가지고 농사를 좀 더 쉽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거 하면은 좀 내 노력이 좀 적게 들어가더라도 드라마틱하게 그런 효과를 요구하시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농업은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은 아주 정직한 일이다, 뭐 정직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네, 하지만 농업이라는 게 하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하늘이 도와준다는 게 뭐 운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런 온도라든지 이런 게 좀 환경적으로 좋아야지만 이 작물이 크는데 무리가 없이 잘 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농업은 아주 정직한 일 중에 하나다. 물론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노력하는 만큼 결과치가 보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양액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이포니카를 하잖아요. 하이포니카를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하이포니카 기술을 도입을 했다면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치가 않거든요. 겹순 제거를 한다든지 뭐 저겹을 한다든지, 저겹은 합니다. 하이포니카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위치상. 그래서 그것만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 노동이 여기서 일하는 뭐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도 지금 코피 흘리고 난리 났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이 농장을 혼자서 넓게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도 제 업무가 있고 제 생활이 있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제가 직원처럼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도 이런 양액 재배를 처음 해갖고 잘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코치를 해줘야지 아무래도 좀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좀 붙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는 이제 중요할 때 나와서 좀 도와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이 가족분들이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또 저기 형제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같이 식구가 하는 거니까 와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일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근데 농업은 사실 가족분들의 지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분들이 이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면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해보면 농업도 괜찮은, 이제 레드오션이었는데 이제 거의 블루오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농업도 가족 단위 사업으로 하기가 좋은 게 아니라
뭐 거의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필수. 농업이라는 게 저도 물론 농업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농업이 이렇다 뭐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가 옆에서 농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농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농업도 이 농업만의 메리트가 있거든요. 비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제조사라든지 뭐 제품을 찍어내는 데는 이게 기계를 좀 더 도입을 하고 시간을 조금 더 투입을 하고 근무 시간을 좀 늘리면은 결과치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땅이 얼마큼 있느냐, 작물을 얼마큼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한계치가 있어요. 한계치가. 근데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계치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플랫폼 사업은 그렇지만은 농업은 한계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 분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 몇 평에 이 평수에 얼마큼 나오냐. 근데 그거를 단정 짓는다는 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농사라는 게 작년에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농사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게 물론 환경도 있지만은 그 해에 환경이 좋으면은 또 다른 데도 다 잘 돼 버리기 때문에 또 공급과 수요에 이 비례가 생겨 버려요. 그러니까 또 공급이 많아지면은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작물을 잘 키웠다고 하더라도 이 작물 값이 떨어지면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농사는 평균치라는 게 없습니다. 평균치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 그렇죠, 있죠. 근데 그거를 어느 기준을 두고 계산을 할 거냐 이거죠. 뭐 작년 기준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이만큼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희들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게 딱 맞아 들어가던 때가 있던가요? 거의 없을걸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운에 맡겨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제 채널을, 제 영상을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경재배 쪽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은 지금은 전혀 다른 양액재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액재배를 하든 수경재배를 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농업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큼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손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작물의 결과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 작물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작물을 항상 돌봐야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다면은 뭐 농사도 은퇴를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청년농부로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작물이 토마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딸기가 좀 가격이 잘 안 나온대요. 여기 주변에 딸기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한 2만 몇천 원 하던 딸기가 지금은 거의 뭐 16,000원 정도? 그 정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아무리 잘해도 가격이 그만큼 안 나오면 그 평균치를 낼 수가 없다. 대신에 이게 리스크는 많이 있진 않아요. 물론 작물이 문제가 되면은 리스크도 크겠지만은 노력하는 만큼 기본에 충실하는 만큼 결과치는 보상해 준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채널을 농업을 하시지 않고 그냥 재미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농업 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다른 분들 퇴근하면은 끝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퇴근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작물이
만약에 오늘 온도가 심하게 떨어진다라는 뉴스나 이런 기상을 보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부분만 수정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을 취해서 잘못돼 버리면은 그 해 농사를 망쳐요. 그래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이게 그렇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만큼 농업이 좀 많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결과치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게 이 농업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지어 가지고 작물을 내놓는데 중간에 유통해서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직거래로 좀 사드시는 게 농민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저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직거래를 하시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물건을 그 경매장에 낼 때 10,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가면은 20,000원에서 25,000원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에 유통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직거래를 하면 좀 싸게 소비자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최종 소비자 가격을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은 농가에 직접 사먹는 메리트가 없는데, 근데 그 농가에서 가져가서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온전히 가져가가지고 온전히 돈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작물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만약에 그게 팔리지가 않고 재고가 남는다, 그럼 다 폐기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통하시는 분들도 그런 폐기 처분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 입장을 이해를 좀 하고, 나는 그래도 내 토마토나 내 작물은 그렇게 헐값에 낼 수가 없다, 뭐 아니면은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직거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토마토를 좋은 품질로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저희들 미생물도 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미생물도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비료도 한국에서 유통되는 그런 중국산 비료 말고, 물론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중국에서 만든 비료이긴 합니다만, 그 비료의 성분은 같지만 그 공정이 틀려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이전에 여기서 농사 지으시던 분이 그 수시로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요런저런 조언을 해주시고 이제 도와주시려고 자주 오시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방문해 주시는데,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는 거의 없으세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와 정말 잘 큰다, 니네들 정말 잘 키운다, 이런 말씀만 해주시지 뭐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하우스를 저희가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진 하우스를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우스에 이제 유지 보수할 때 그때 저희들이 사장님한테 여쭤가가지고 뭐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여쭤보고 그렇게 하지, 저희가 작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친구는 아주 잘 키우고 있다, 다른 기존의 사장님들이 키우셨던 분들이 놀랄 정도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마토가 나오면은 뭐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처음에 초파리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 초파리 방제만 딱 한 번 했고요.
그 뒤에는 지금 농약을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농약보다는 저희들은 미생물로 지금 컨트롤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갔던 산호 있죠. 그 산호도 아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호도 들어갔고, 이제 이거를 다 올리고 나면 산호 한 번 더 넣고, 또 산호를 위쪽에다가 그 알갱이가 있어요. 그 알갱이만 골라놓은 거를 또 위쪽에다가 좀 덮을 겁니다. 이쪽에다가요. 그렇게 저희들이 차근차근 작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